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13페이지로 가시면, 자, 다음은 서울공업사의 8월 중 원가 자료다. 서울공업사의 8월 중 생산된 제품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제조원가를 물어보면은 무조건 제공품 계정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공품 계정 그리고, 자, 제공품에 들어가는 내용은 외우고 있는 게 좋죠.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단, 요 직접 경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성된 놈은 제품이 되고 미완성은 기말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놈, 요게 바로 제품의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공품의 재고자산 자료를 보면 27,000원에 18,000원. 이거 8월달이에요. 8월달이고, 자, 기초는 27,000원. 그 다음에 기말은 18,000원. 그럼 이제 먼저 재료의 소비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료 계정을 하나 살짝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료 계정을 그리면, 자, 재료도 어떻게 돼요? 기초가 차변, 매입이 차변, 기말이 대변, 여기에 소비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액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자, 기초 재료는 5445. 여기가 54, 여기는 45. 그 다음에 매입 재료 8월 중 원재료 매입액은 126,000원이다. 그러면 18만 원에서 13만 5천 원이 재료의 소비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자료 답안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답안은 노무비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조 간접비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거기 보면, 이제 다시 보세요. 요게 제조 간접비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조 간접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게 제조 간접비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한 가지만 만드는 회사래.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직접비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봐. 경비는, 직접 경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제조 간접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는 재료 소비액이 13만 5천 원이 몽땅 1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노무원가 소비액은 직접 노무원가 소비액이 9만 원, 이렇게 9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경비원가는 시간당 10원 그랬네. 아이씨, 그지 같은 놈. 근데 몇 시간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시는 거야. 반짝이는 여러분들의 머리로 찾아보시라.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노무원가 소비액이 12만 6천 원인데 작업시간당 노무원가가 7원 50전이래. 그러면 7원 50전씩 몇 시간을 사용했길래 9만 원이 나갔느냐 보는 거죠? 그럼 몇 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어? 1시간당 7원 50전씩 9만 원이 소비됐으니까 9만 원이 몇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면 9만 원 나누기 7원 50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2,000시간을 작업한 거죠. 그러면 1시간에 7원 50전씩이니까 9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12,000시간을 작업했는데 작업시간당 경비는 시간당 10원 그랬으니까 얼마? 12만 원이 경비 소비액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제조 간접비는 없어요.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13527 372. 자, 여기가 372. 거기서 18,000원 빼면 되니까 제품의 원가는 35만 4천 원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2페이지 보면 진영상의 원가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당기의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자, 우리 모든 재고 자산의 기초와 기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구하면 될까? 제공품 계정 그리면 되겠네. 자, 제공품 계정을 그렸더니 모든 재고 자산의 기초와 기말은 없으니까 여기 바로 재료비가 오겠네요. 재료비는 2만 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오겠죠. 경비는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 만들어진 게 제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말은 없다 그랬으니까 전액 제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출이 10만 원인데 매출이익이 6만 원이래. 그럼 매출원가가 6만 원이라는 얘기죠. 다시 매출이 10만 원인데 매출이익이 4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6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6만 원이 요게 제품이다 이 소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고자산의 기초와 기말은 없대요. 그러면 자, 제공품은 제품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은 6만 원이에요. 기초 없대. 기말도 없대. 그러면 매출원가로 6만 원 다 넘어갔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6만 원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6만 원은 요놈 3개 더해서 나온 거니까 당월 제조간접비는 10,000원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또 넘어갑니다. 514페이지에 주식회사 명목의 X1년도 제품 제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와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품, 제조원가가 나와야 돼요. 먼저. 우리네 시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와요. 시간 1분 줘놓고서 이거 구하려면 미친놈이고. 지금은 흐름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자, 여기서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자,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공품의 기초는 15, 기말은 25. 자, 그 다음에 재료 계정 그립니다. 그러면 재료 계정을 그리면, 자, 재료는 기초, 매입, 기말, 소비. 그러면 10만 원에 9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은 20만 원. 그러면 소비액은 80만 원. 자, 아무 말 없으면 80. 그 다음에 노무원가 발생액은 6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80.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는 없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놈은 얼마가 되냐? 235만 원에서 210만 원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품 계정을 그려주면 돼요. 제품 계정을 그리면 기초, 그 다음에 만들었고, 남았고, 그러면 얘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품의 기초는 얼마냐? 10만 원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30만 원인데, 이번에 만든 게 210만 원이네. 그러면 190만 원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원가는 190. 그러니까 딴 거 볼 것도 없어. 더 이상 안 하고. 보기에 보면은 190짜리 매출원가는 3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3번에다 체크하시고 도망가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단위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단위원가까지 구해봐요. 이때는 이제 물량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품 계정을 보면 기초가 몇 개 있었습니까? 200개 있었죠? 기초가 2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700개. 그 다음에 이번에 매출한 게 2,500개. 그러면 이번에 만든 게 몇 개다 나오겠죠? 그러면 3,000개를 만들었다. 3,000개 만들었죠? 이해하셨나요? 물량 흐름? 다시 물량의 흐름 보면은 기초가 200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조했을 텐데 파른 게 2,500개고 남아있는 게 700개라면 3,000개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3,000개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2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한 개당 단가는 700원짜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5페이지 보면은 제조 원가 명세서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제공품 있죠? 요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야. 그러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는 요 놈을 자세하게 명세를 보고하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하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뭐만 나올까?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만 나올 거니까 제조 원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정 그린다? 제공품 계정만 그리시면 된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신한공업사의 1월 중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라. 제조 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뭘 그린다? 제공품 계정만 그리면 된다. 자, 그려봅시다. 자, 제공품의 기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완성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자, 먼저 제공품의 기초는 70, 기말은 45. 이건 뭐 나온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료만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 계정을 그리면 되죠. 자, 재료 계정을 그리면 기초의 재료, 매입 재료, 기말 재료, 소비 재료. 그러면 기초 재료는 150. 단기 매입 재료는 760, 기말 재료는 120. 그러면 재료 소비액은 자 790이죠. 그래서 재료 소비액은 790만 원이 재료의 소비액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노무비를 그립니다. 자, 노무비는요, 다시 한번 노무비에는 뭐뭐 있다 그래서 노무비에는 임금, 급여,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이렇게 되는 거죠. 종업원의 상여수당. 자, 임금은 뭔지 아시죠?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 급여는 사무 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 잡급은 뭐예요? 일용근로자. 자, 일당으로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주택관리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이 급여예요. 여러분들은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7월 16일에 떨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어디 공장이라도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받는 게 임금. 근데 공장이라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나처럼 손재주가 없어요. 난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써? 안 쓰지? 그래서 마침 길에 써놨어요. 어느 공장에서 잔디 깎는데 하루 일당 5만 원. 그래서 가서 일했어. 그래서 받는 게 잡급.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급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돼. 자, 이거 보너스죠? 자, 종업원에 대한 각종 보너스들. 이런 게 사람하고 관련된 인건비가 노무비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급여와 임금이 나와 있네요. 급여와 임금은 계정을 그리면 돼 있잖아, 아까. 자, 노무비 계정 그리면 노무비 계정에 자, 기초. 노무비의 전월 미지급은 대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비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급액이고, 여기에 당월 미지급이다. 전미대 당미차.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보니까 지급액은 280만원, 단기 미지급액은 120. 그러면 지급차 280,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액이 120. 그러면 전월 미지급은 없다는 거니까 당월 소비액은 400.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제수당이 또 하나 있었네. 자, 제수당에 단기 미지급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아, 그거 잘못 나왔습니다. 제수당은 단기 미지급액이 아니라 단기 지급액입니다. 미자 지어버리세요. 3번, 제수당에 단기 지급액이 150. 미자 지어버리시고. 그러면 150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노무비 소비액은 5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계정 그립니다. 경비 계정 그리면
지급차, 당미차, 당선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려보시면 자, 경비계정 그려놓고 우선 수도관열비 지급액이에요. 지급은 다 차변이라 그러면 지급차 73,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06, 그 다음에 보험료는 150, 그 다음에 통신비는 31. 퉁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기 미지급이래요. 당미 차. 그럼 차변에다가 11만원, 그 다음에 56,000원, 그 다음에 당선, 보험료는 당월 성급이래요. 당선 대변에 30. 그러면 요거 쫙 더해서 얘를 빼면 여기서 경비소비액이 나오겠네. 그러면 경비소비액은 346만 6천원. 346만 6천원. 자, 이 경우에는 제주간접비 없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거 다 더한 금액에서 얘 빼면 얘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다. 자, 흐름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흐름만 잡자. 끝.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항상 우리는 이 원가의 흐름.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로 가고, 제조간접비는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은 제품 되고, 제품은 매출원가로 가고, 그 흐름만 좀 잘 잡아주시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배운 거. 자, 518페이지에 가면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재료원가 소비액을 구하라. 쉽죠? 자, 기초는 어디다 써요? 차변에 쓰시고 매입액 차변에 써서 대변의 기말을 빼면 재료 소비액 통과. 자, 16개 기출 문제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X1년도 원재료가 600kg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 원재료가 50kg고 기말의 원재료를 80kg 보유하고자 한다면 X1년도에 구입할 재료원가 수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너무 쉽죠? 재료 기준 그리면 되겠네. 기초, 매입, 기말, 그러면 소비. 자, 기초의 재료가 50kg. 그 다음에 기말에는 80kg. 그 다음에 원재료를 600kg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얼마 구입해야 되느냐? 이 소리지? 그러면 680에서 50 빼면은 630kg를 매입하면 되는 것이다. 아, 이런 게 시험 문제라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넘어갑니다. 4번 들어갈까요? 당월의 경비원가 소비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리면 되지? 자, 경비기준 그려놓고 그냥 집어쳐 놓으면 돼요. 자, 전월 성급일에 전선차. 당월 지급액이래요. 지급, 차. 당월 경비원가 성급액이래요. 당선, 배. 그 다음에 당월 원가 경비 미지급액이래요. 당미, 차.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이래요. 전미, 배. 끝났네. 그러면 요거 더해서 요거 빼주면 경비소비에 간단하게 나오죠. 이 재무회계보다 원가회계가 행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딴 거는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조금 이제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 보면 522페이지 볼까요? 문제 9번. 자, 이거는 재작년에 17회 때 시험 문제네요.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되었다.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X1년도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자,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우선 먼저 계정을 몇 개 그려야 된다라는 게 생각나? 2개만 그려도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게 제공품 계정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제공품 계정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제품 계정까지만
이렇게 두 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제공품만 그리면 되고. 자, 우선 X 1년 초에 설립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초의 제공품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거기 삐끼에 속지 마십시오. 주식회사 한국은 X 1년 초에 설립했고 X 1년에 관련 자료니까 기초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재료가 들어갑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얼마야? 900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얼마야? 8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얼마야? 1000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래요? 기말 제공품은 400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제조원가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2,300원이 되죠? 2,300원. 자, 그 다음에는 제품 계정을 보면 당연히 기초는 없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얼마 만들었어요? 2,300원을 만들었는데 팔고 남아있는 기말 제품이 얼마래요? 500원이래. 그러면 얘가 매출원가지? 따라서 매출원가는 1,800원이 됩니다. 자, 쉽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을 봅니다. 자, 13번을 보면 자, 뭐 똑같은 문제네. 18회 때도 17회와 똑같은 문제. 주식회사 대하는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X1년도 기초와 기말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런 거 읽을 시간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갔더니 X1년도 매출원가 구하래네. 그러면 계정 두 개 지금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두 개 써주시고 두 개 써주시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의 제공품은 8만 원에 기말 제공품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가야 돼요. 자, 재료는 기초 원재료는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의 원재료는 2만 원인데 자, 단기 매입 재료는 50만 원 밑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료 소비액은 53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비는 2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38.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제품 나오겠네. 자, 얼마 되느냐? 114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품은 114만 원인데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초 제품이 얼마인가 봅니다. 4만 원에 13만 원. 그러면 이 녀석이 일로 와야죠. 114만 원이.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 105만 원 나오나? 10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조금만 연습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자, 사실은 그거는 쉬웠고요. 12번 같은 문제. 요거는 이제 간평사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12번. 다음은 앵드리신 패션, 앙드리신 패션의 X1년 자료 일부다. 매출원가 구하라. 자, 그러면 역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니까 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자, 기초의 제공품은 얼마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자, 기초의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없다 그랬습니다. 기초와 기말은 없다. 그럼 이제 재료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재료 계정 그리십니다. 재료 계정은 기초 재료, 매입 재료, 기말 재료, 그러면 재료 소비에 요 놈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요 놈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를 얼마 구입했느냐? 86만 원 구입을 했어요. 자, 기초의 재료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기초재료는 얼마? 10,000원 나와있죠? 자, 기초재료는 10,000원. 자, 기말재료는 얼마래요? 40,000원. 자, 따라서 재료 소비액은 830,000원이 재료의 소비액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 보면 기초재료는 10,000원, 기말재료는 40,000원. 따라서 자, 여기서 재료 소비액은 830,000원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얼마 나왔대요? 40. 노무비는 4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60. 그럼 이제 제품은 얼마가 되느냐? 183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제 제품 기종을 그려야죠. 자, 제품의 기초 제품은 얼마 있다 그랬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얼마 있대요? 3만원. 그러면 이번에 만든 원가는 183만원. 따라서 매출원가 구했네. 190만원. 그래서 답은 190만원이 매출원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우선 여기에서 재료 소비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하고 요것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요거 기초 재료 나와 있고 기말 재료 나와 있고 기초 제품 나와 있고 기말 제품 나왔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왜 이게 얼굴들이 뭐 이상한 표정들을 짓고 있어? 잘 모른다는 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해요. 아니, 기초재료 10,000원, 기말재료가 40,000원이 어디 있니? 또 뭐, 기초제품 10만원은 어디 있고, 기말제품은 3만원이 어디 있니? 문제 잘 보면 있구만. 왜 없대요? 아니네. 아이씨, 참 미치겠네. 아니야, 그죠? 기초의 재료는 거기 보니까 얼마 있대요? 3만원 있네, 기초 재료가. 3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재료는 6만원 이렇게 있네. 아이씨. 자, 봐요. 거기 보면 자료 맨 앞에 보면 직접 재료 재고액이 3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기초 기말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촌스럽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써. 3만원. 내 주머니에 3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3만원 써. 그리고 3만원이 늘어났다며. 늘어나니까 6만원 쓰면 되지. 그럼 답은 똑같아, 아까나. 그럼 아까 자기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10,000원 쓰고 여기다 얼마 쓰면 돼요? 4만원 쓰고. 2만원이 있는 사람은 2만원 쓰고 뭐요? 3만원 써야지. 3만원만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1번 제일 앞에 직접 재료 재고액이 3만원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기초보다 3만원 늘어난 거야. 그때 어떤 사람, 전 돈 없는데요. 그래. 없으면 말고, 없으면 0. 그 돈 늘어났잖아, 3만원. 답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응용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숫자를 마음대로 집어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86만원을 매입했는데, 재료가 더 늘어났대. 3만원만큼 늘어났대. 그러면 86만원에서 3만원이 더 늘어났으면 83만원만 썼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품 재고액은 7만원이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쓰고 7만원을 빼면 되는 거지. 7만원 줄었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7만원 쓰면 여기는 0. 8만원 쓰면 여기는 만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지, 그냥. 그게 바로 삐끼 문제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나 집어넣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딴 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우리 시험에 얼마나 잘 나오나 보세요. 자, 16번은 16회 때 나왔네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8월 중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다. 자료 쭉 나왔고요.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X1년 8월에 가공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이랬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가공비라는 것은 제공품 계정을 그렸을 때 주요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요게 가공비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가공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공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제공품 계정부터 먼저 그려라 이 소리죠.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8월의 재고자산 기초의 제공품은 7,000원에 6,000원. 아, 이렇게 웬만하면 우리 주간사는 줘요. 아까는 간평사고. 여러분들 간평사 시험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재료 기준 그림은 재료의 기초, 매입, 기말. 그러면 4,000원, 5,000원. 여기가 4,000원, 여기가 5,000원. 재료 매입액은 25,000원. 그러면 재료의 소비액은 24,000원. 자, 그 다음에 저런 매출원가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못 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품 계정으로 바로 연결해 보면 되지. 자, 제품 계정을 그리면 기초,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한 놈, 제공품이 일로 오겠지, 이놈이 일로 오고, 여기서 매출원가로 가고, 남은 게 기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품은 얘가 2만원이고, 얘가 22,000원,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래요? 68,000원이다. 그랬으니까, 68, 그럼 9만원이니까 얘가 7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구만. 이해하셨지? 그럼 이 7만원이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러면 이 합계가 76,000원인데, 여기까지가 31,000원이니까, 여기는 45,000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공원가 물어봤어요. 가공원가란 전환원가라고 그랬습니다. 전환원가는 직접 재료를 제품으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게 가공비 전환원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퉁치면은 45,000원. 1번이 답이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흐름을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거기까지. 자, 제일 중요한 걸 하셨고. 자, 528페이지 원가의 배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원가의 흐름을 공부하셨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자, 요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단원을 들어갑시다. 자, 우리 회사는요, 세 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런 원가 계산표 또는 작업 지시표 이걸 줍니다. 그러면 자, 지난달에 만들던 기초 재고액이 있었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와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장은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을 하나하나 개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게 무슨 제품이냐? 김치찌개고, 요게 동태찌개고, 요거 오징어찌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김치가 이번에 얼마 소비됐느냐? 예를 들어서 김치가 4만 원, 동태는 3만 원, 오징어는 3만 원 이렇게 사왔어요. 좀 숫자 바꾸지 뭐. 5만 원, 얘는 만 원. 그래서 얘가 1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김치, 이건 그러니까 김치값, 동태값, 오징어값이고 양념?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는 양념 같은 거예요. 요건 따로 빼요. 그러면 양념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4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고. 양념값이. 그러면 요 양념값은 어디로 가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으로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제품이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해줘야죠. 그럼 얘는 얼마 들어갔다. 이건 조건에 이렇게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김치찌개만 전문으로 만드는 아줌마가 있고 동태찌개만 전문으로 만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징어찌개를 만드는 아저씨가 있고 그럼 주방장이네. 그 사람에게 주는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직접 노무비는 얘는 얼마냐? 3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고 얘는 얼마냐? 3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하는 사람들은 간접 노무이겠네. 그 다음에 총 대빵, 총 공장장은 여러 가지 제품이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런 간접 노무비가 7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오징어찌개를 외부에서 오징어를 가공해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 그게 2만 원이래요. 여기에는 직접 경비는 없고. 자,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다만 오징어를 외부에서 데쳐 갖고 와서 우리가 찌개를 만든대. 그러면 그 오징어 데치는 값이 2만 원이라면 그 2만 원은 오징어 찌개에만 가야지 김치찌개나 동태찌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직접 경비야. 그런 게. 그 다음에 나머지 간접 경비가 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 회사 김치찌개 제조원가 얼마 나올까? 김치찌개는 제조원가가 얼마겠어요? 더하기가 안 돼요? 5만 원, 4만 원, 3만 원 더하면 12만 원인데. 그럼 김치찌개 원가는 얼마? 그렇죠. 12만 원 그러면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뭐가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얘네들 양념값,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일로 나눠줘야 되잖아, 이거. 요거 3개 얼마예요? 20만 원이네. 요 20만 원은 이 3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만 원을 3가지 제품으로 논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원가의 배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 원가의 배분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그러면 요 20만 원의 제조간접비는 김치찌개와 동태찌개와 오징어찌개 어떻게 놀아주면 돼? 3가지니까 뭐 6만 얼마씩 그냥 맘대로 노는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배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부할까요? 잘 배부하면 됩니다. 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배부하는 거냐? 그거를 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액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시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액법은 직접 재료비법,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법,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3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대. 그러면 요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된 직접 재료비 요 비율로 요 금액을 논아주자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법은 노무비의 비중이 크다면 재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 20만 원을 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논아주자. 요게 노무비법.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은 전반적으로 이걸 다 보는 거죠. 이거 직접 원가, 직접 원가, 직접 원가니까 요 20만 원을 여기에 제품을 만드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주자. 요게 직접 원가법.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뭘 어떤 방법으로 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문제에서 재료비법으로 하라 그러면 재료비법으로, 노무비법으로 하라 그러면 노무비법으로, 그 다음 원가법으로 하라 그러면 원가법으로. 자, 그 다음에 시간법이라고 하면 시간법은 단순 기계시간법, 단순 기계시간법, 직접 작업시간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자, 이 제조간접비의 성격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간접 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는 얘네들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만드는데 4시간, 동태찌개 만드는데 2시간, 오징어찌개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여기에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조간접비는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집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 주자.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논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만드는데 기계가 사용이 됐다면 기계가 몇 시간씩 사용이 되느냐. 그럼 이거는 기계를 우리가 끌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지. 이거는 토탈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 모두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시간법은 얘를 끓이는데 얘는 몇 시간이냐? 얘는 1시간, 얘는 2시간, 얘는 3시간 이렇게 걸렸다면 걸린 시간 요거 단순 기계시간 기계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사용시간으로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뭐예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노무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하라는 대로 하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직접 재료비법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요 20만 원을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의 같은 비율로 얘를 논아주자 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 이때 자 여러분들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총재예요. 총재. 죽어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원가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는 뭐냐? 제조간접비의 준말이야. 20. 그 다음에 총은 뭐냐? 재료비법이면 재료비 총액, 노무비법이면 노무비 총액, 원가법이면 원가 총액, 시간법이면 시간 총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 총액은 얼마가 될까? 10만 원. 그러면 배부율은 200%가 되는 거죠. 2배잖아, 2배. 200%. 그 말은 뭐예요? 아,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재료비의 2배구나 이 소리죠. 그러면 재료비의 2배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 8만 원,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2만 원. 그러면 그거 3개 더하면 20만 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참 쉽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직접 노무비법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제조간접비는 내나 20만 원이고, 자, 이번에는 노무비 총액이 되겠네. 얼마? 8만 원. 그러면 250%가 되는 거죠, 배부율이. 자, 이 말은 뭐야?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노무비에 250% 들어간다. 그럼 노무비에 250%면 3만 원에 250%, 7만 5천 원. 2만 원에 250%면 5만 원. 3만 원에 250%면 7만 5천 원. 요거 3개 더하면 딱 20만 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직접 원가법이래요. 직접 원가법이면 총재라고 그랬습니다. 재는
여전히 제조간접비고 이번에는 무슨 총이 될까? 직접 원가 총액이 되는 거죠. 직접 원가는 20이야. 그럼 배부율은 100%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그럼 이번에는 이놈의 100%니까 7만 원, 요놈의 100%니까 7만 원, 그 다음에 요놈의 100%니까 6만 원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법이래요. 그러면 시간법이면 시간총이 되는 거지. 그러면 4시간, 2시간, 4시간이니까 10시간이네. 10시간의 제조간접비가 20만 원 들어갔으면 시간당 2만 원이라는 얘기죠. 아, 1시간 만들 때 제조간접비는 2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러면 4시간이니까 위에 걸로 했어요. 자, 직접 작업시간법으로 하면은 8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8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또 더하면 내나 20만 원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기계시간법이다. 그러면 기계가 사용된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네. 그러면 6시간이 되겠죠? 6시간에 20만 원 들어갔으니까 시간당 얼마라는 거 나오겠죠? 그거에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곱하면 내나 20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시간법 등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리 접근한다면 요런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개별 원가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제품을 하나하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만드는 회사는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필요가 없지만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가 생기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쪼갤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가 계산 방법을 개별 원가라고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원가 계산표를 요걸 집합하게 되면 요게 제공품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제공품의 기초는 5만 원이고 재료비는 10만 원이고 노무비는 8만 원이고 경비는 2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놈은 제품이고 미완성은 기말이다. 그러면 자, 제품과 기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 쫙 더하면 원가 나왔네. 9, 3, 8 얘가 20, 여기는 7, 4, 11, 여기는 4, 6, 14. 그러면 여기는 15, 8, 2, 20, 4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45만 원 딱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제품이고 뭐가 미완성이냐 이렇게 되면 개별 원가니까 가서 뚜껑 열어봐. 김치찌개 딱 뚜껑 열어놓으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동태찌개 뚜껑 열어봐.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얘 열어봐.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시험보다 말고 튀어나갈 수 없잖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출제자가 준다. 지시서 1, 2번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시서 1, 2번이 완성됐다는 거는 1번에 들어간 원가와 2번에 들어간 놈은 완성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31만 원이 제품이고, 자, 3번은 미완성이니까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기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5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의 배분, 그 중에서 제조간접비의 실제 배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마무리한 거예요. 감이 오죠, 대부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원가 계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쉬셨다가 자, 한번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하시죠.